안녕하세요. 디지털 만화 그리기 김 작가입니다. 먼저 만화 일러스트를 그리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포토샵이나 클립 스튜디오, 사이, 메디방, 이비스 페인트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쉽게 무료로 접할 수 있는 메디방 페인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이트에서 메디방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메디방 페인트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뜨는데요.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메디방 페인트 PC, 타블렛, 스마트폰으로 그림 그리기라고 나와요.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 들어가시면 되고 윈도우랑 맥용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컴퓨터의 사양에 따라서 골라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윈도우라서 여기서 다운받을게요. 다운받으시면 exe 실행 파일이 있는데요. 얘를 클릭, 실행, 시고 설치 언어 선택이 있는데 한국어로 하시면 되고 보시면 이렇게 다음 하시면 선택이 됩니다. 설치. 메디방 페인트는 좀 프로그램이 가볍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양이 높지 않아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추천드리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게다가 무료고요. 종료. 하시면 여기 메디방 페인트 프로가 깔렸고요. 실행 한번 해볼게요. 실행하시면 일단 광고는 패스. 자, 여기 보시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림 같은 거 내가 그렸던 그림 저장하거나 불러오기 할 때 편하기 때문에 로그인해서 해두는 게 좋긴 하고요. 일단 오늘은 간단한 툴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요거는 패스로 넘어갈게요. 오늘은 메디방 페인트 프로그램에 대해서 배우는 거라서 왼쪽에 있는 툴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일단 예시로 먼저 파일에 신규 작성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시면 이미지의 신규 작성이 뜨는데요. 여기 보시면 폭 넓이에요. 먼저 표준하고 만화 원고가 있는데요. 표준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분들 세로로 이렇게 세로나 가로 크기 자유자재로 그릴 수 있는 그냥 웹용 만화나 일러스트에 많이 사용되고요. 밑에 보시면 만화 원고는 여러분들이 책처럼 동인지나 아니면 만화책처럼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그런 만화 원고를 그릴 때 요걸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은 테스트라서 표준 들어가시면 폭 높이는 그냥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500, 500 픽셀 단위로 할게요. 픽셀, 센치, 인치가 있는데요. 보통 웹용으로는 픽셀 단위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픽셀로 선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해상도가 있어요. 해상도는 보통 150 dpi 이상이긴 한데 평균적으로 300 dpi를 많이 사용하긴 해요. 사양이 좋고 고컬로 그리고 싶은 친구들은 350, 400 쭉쭉 올려도 되는데 컴퓨터 사양이 좀 느린 경우에 그렇게 해상도를 많이 높여버리면 나중에 그림 그리거나 할 때 좀 약간 느리거나 해줄 수 있으니까 적당한 dpi를 지정하는데 오늘은 350 정도로 하겠습니다. 배경색 색 지정이 있는데요. 투명으로 해도 되고 색 지정으로 해도 되는데 이거는 그냥 오늘 화이트로 할게요. 쭉쭉쭉 그냥 패스 해서 확인 누르면 되고요. 그러면 아까 500, 500 픽셀 단위의 정사각형의 창이 뜨는데요. 이게 오늘 작업 창이에요. 좀 작아 보이니까 확대를 해볼게요. 컨트롤 플러스 키 누르면 확대가 됩니다. 이런 단축키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한 번 더 드릴 건데 컴퓨터로 하는 경우에는 단축키를 알아두는 것이 여러분들 작업하는 속도에 대해서 되게 좋아요. 자, 일반 모바일이나 탭에서 하는 경우에는 키보드를 누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 상단에 이런 툴이나 이런 거를 그냥 클릭해서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여기 왼쪽에 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할 건데요. 여기 툴에 대해 잘 모르겠다 그런 친구는 마우스 포인트를 이렇게 갖다 대면은
이렇게 브러쉬 툴이라고 뜨는데요. 제일 사용을 빈번하게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겠죠? 자, 색은 내가 원하는 색깔 선택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브러쉬가 종류가 많은데 일단 맨 위에 있는 연필 브러쉬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연필 느낌의 브러쉬. 진하게 하거나 연하게 하거나 필압에 따라서 색깔이 좀 이렇게 느낌이 달라져요. 자, 그 다음에 펜. 그러니까 만화 그릴 때 많이 쓸 수 있겠죠. 펜. 이렇게 만화나 머리카락 선 같은 거 그릴 때 좋을 것 같고, 둥근 펜. 둥근 펜도 좋아요. 둥근 펜이나 이렇게 뒤에 펜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는 만화 원고나 이런 데 쓸 때 추천드리거든요. 펜, 둥근 펜, 뭐 G펜 이런 거, 테두리 펜, 펜자가 들어가 있는 거는 좀 여러분들 만화 원고 쓸 때 사용하기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채 느낌의 약간 이런 브러쉬 타입. 약간 그 다음에 에어브러쉬는 약간 퍼지는 느낌의, 분자가 퍼지는 느낌의 브러쉬. G펜 아까 만화 원고용이죠. 이렇게 심플한 선. 테두리 펜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칠했을 때는 지금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테두리 펜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앞에 있는 정경색이 빨간색이고 뒤에 있는 색도 빨간색이라서 큰 차이가 없지만 정경색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색깔을 바꿨어요. 그러면 정경색하고 배경색하고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보면 정경색이랑 배경색이랑 이렇게 테두리 느낌의 색깔이 다르죠? 이럴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 보면 지우개. 자, 해당 선을 지우개로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해당 선을 지우는 걸로. 지우는데 예를 들어서 브러쉬 크기를 키우면 더 커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 투명도를 살짝 낮춰버리면 연하게 지워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연하게 지워집니다. 보면 같은 터치를 해도 색상이 연하게 지워지죠. 그죠? 이런 연한 느낌을, 이런 거는 이제 그림 그리면서 나중에 수업 때 자세하게 들어갈 거고요. 오늘은 툴만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밑에 들어가면 자, 여기 밑에 보면은 도형 브러쉬 툴인데 예를 들어서 펜을 선택했을 때 펜 느낌의 도형 브러쉬 툴이라서 쭉 하면 아까는 그냥 터치만 됐는데 지금은 선이 나왔죠? 흰색으로 선택되어 있어요. 잠깐만요. 쭉 선택을 하면 드래그 한 만큼 선을 따라서 그 펜의 느낌이 달라져요. 자, 둥근 펜, 그러면 둥근 펜 느낌의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 라인 따라서 선택이 되는 거고 그려지는 거고, 수채, 자, 드래그해서 그 느낌의 수채 일정하게 나올 수 있는 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은 도트 툴이라고 해서 도트 모양의 도트 단위로 칠해질 수 있는 툴인데요. 요거는 좀 확대를 해서 볼게요. 확대를 쭉쭉쭉 하시면 모든 그림에 대해서는 이렇게 확대하면 찌글찌글 계단 모양의 이런 픽셀 하나하나 단위를 도트라고 하는데, 도트를 하나하나 선택해서 칠할 수 있는 그런 도트 툴이에요. 자, 색깔을 좀 다른 걸로 해볼게요. 색깔 지정하고 도트 툴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색깔이 칠해지는 느낌, 요건 도트 툴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모티콘이나 이런 거 만들 때 섬세한 작업할 때 요걸로 많이 쓸 수 있죠. 일반 브러쉬랑 도트 툴이랑은 좀 느낌이 완전 다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얘는 선택 툴인데요. 이동 툴이라고도 하는데 지금 해당 레이어에 그려져 있는 이미지를 해볼까요? 하나의 객체로 인식해서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칠한 부분을 내가 이동할 수 있고, 여기 지금 같은 레이어에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객체로 인식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레이어를 새로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다른 색깔로 한번 뭐 칠해볼게요. 칠하고 선택 툴을 클릭해서 얘를 움직이면 얘가 이제
여기에 선택되어 있는 이 객체를 이동하겠다. 레이어를 또 바꾸면 여기만 이동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채우기 툴이 있는데 채우기 툴 한번 해볼게요. 자, 색깔을 한번 또 다른 걸로 지정을 해보고, 자, 이렇게 클릭을 하면 드래그를 하면 드래그한 모양만큼 색깔이 칠해져요. 색깔이 칠해져요. 그 다음에 색깔을 또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밑에 보면 버킷 툴이라고 있는데요. 얘는 자, 이렇게 모양 보면은 양동이가 약간 색깔을 붓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얘를 클릭을 하면 해당 색깔 비슷한 색상을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하고 색깔이 채워지고 있어요. 그죠? 색깔이 채워지고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위에 레이어가 겹쳐 있어서 안 보이는 거지만 사실상 밑에가 칠해져 있는 거예요. 겹쳐져서 레이어가 겹쳐져서 보이지 않는 것 뿐이에요. 흰색에 칠하면 이 모든 흰색이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돼서 짠 하고 칠해지죠. 얘도 채우기 툴. 같은 채우기지만 좀 다른 느낌의 채우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그라데이션 툴이 있어요. 그라데이션 툴은 말 그대로 드래그 한 만큼 내가 색상에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주는 건데, 짠!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새 레이어 만들어서 없애고, 여기 정경색하고 뒤에 배경색하고 색상 차이가 많이 안 나서 정경색을 색깔을 좀 다른 걸로 해볼게요. 파란색으로 했다 그러면 파란색하고 빨간색의 그라데이션 느낌을 주겠다, 그런 뜻이죠. 예를 들어서 노란색하고 뒤에를 약간 파란색 해서 빨간 초록색으로 해볼까요? 해봤다 그러면 내가 드래그한 만큼 지정한 색깔이 그라데이션을 주는 거죠. 자, 이렇게 가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얘는 이제 사각형이 점점점 돼 있는데 선택 툴이에요. 선택 툴. 내가 지정하고 싶은 선택을 사각형 모양대로, 사각형 모양 그대로 선택이 되는 거예요. 띡띡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이 밑에 보면은 얘도 점점점인데 모양이 사각형은 아니고 좀 자유롭게 되어 있죠. 라쏘 툴이라고 해서 선택한 만큼 내가 선택하고 싶은 구역을 지정을 하면 이렇게 자유제대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뭐 모자 모양을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모자 모양만큼 드래그한 만큼 선택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마법 툴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동 선택 툴이라고도 나오네요. 얘를 클릭을 하면 해당 라인만큼 선택이 되는 거예요. 해당 라인만큼 선택이 되고, 자, 같은 흰색이기 때문에 흰색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다른 색깔이 하나 칠해져 있으면 흰색하고 초록색은 구별되는 그런 객체이기 때문에 내가 얘를 선택을 하면 여기 보시면 경계선이 만들어졌죠? 흰색만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선택 해제 컨트롤 D 누르고 선택 해제를 하시고 여기를 초록색을 선택했다 그러면 초록색이 같은 색상으로 인식된 부분만 객체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것도 같은 선택. 컨트롤 D 누르시고 선택 해제하시고요. PC 버전에서는 단축키로 선택, 해제, 이런 거 컨트롤 D 이런 걸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모바일이나 탭 같은 경우에는 단축키를 사용할 수 있는 키보드가 없어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이렇게 선택 해제라든지 이런 툴이 좀 더 보일 거예요. 그걸 선택해서 선택 해제를 하나하나 클릭을 해줘야 돼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PC 버전이기 때문에 PC 버전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자, 볼까요? 또 가까이, 마우스 포인트를 가까이 대면은 선택 펜 툴이 나와요. 선택 펜 툴. 자, 선택한 툴. 내가 예를 들어서 펜 모양을 선택하고 브러쉬 크기를 좀 임의로 키울게요. 요만큼 자유자대로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봤을 때 색깔이 칠해져 있는 느낌이죠. 그죠? 분명히 내가 색깔은 칠한 건 아닌데 색깔이 칠해져 있는 느낌이야. 하지만 이렇게 칠해 볼게요. 같은 선택 툴인데 얘는 왜 색깔이 칠해진 것 같이 보이냐면,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선택을 하고 다른 툴을 아무거나 선택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렇게 깜빡깜빡 지금 점선으로 내가 아까 칠한 부분이 선택이 돼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면 내가 선택을 계속 추가할 수 있게 영역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그냥 다른 툴 아무거나 선택을 하면 이렇게 또 이렇게 선택이 이만큼 돼 있다라는 걸 활성화 시켜져 있는 상태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위에 아까 선택했을 때는 선택 툴이고 선택 펜 툴이었고, 밑에는 지우개 모양이 보이죠? 여기는 선택 지우개 툴입니다. 말 그대로 선택을 한 부분을 내가 이렇게, 이 부분은 내가 선택을 안 하고 싶어서 지우면, 지금은 모르지만 이 두 영역 중에 다른 툴 아무거나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지워져 있는 선택 제외한 나머지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섬세한 부분, 섬세한 그림을 그릴 때 선택할 때 이걸 해주면 좋고요. 자, 그리고 우리 선택 해제 컨트롤 T.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T가 나와 있어요. 텍스트죠. 이거를 클릭 쭉 할게요. 그러면 여기 텍스트 편집 창이 나와요. 글씨를 바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여기 마우스 커서가 있는 부분에 내가 쓰고 싶은 글자를 씁니다. 안녕. 나는 김 작가야. 볼게요. 글 색깔 흰색이면 잘 안 보이니까 색깔 좀 바꿀게요. 여긴 뭐 크기를 여기 뜨죠? 크기를 줄이고 싶으면 줄이고 키우고 싶으면 키워도 됩니다.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 영역 밖으로 나가잖아요. 이건 좀 안 이쁘다. 야, 여기 나는에서 끊어줄까요? 그래서 엔터를 치면 이렇게 줄이 바뀌죠. 확인. 오케이. 선택이 됐습니다. 끝. 그래서 텍스트를 내가 또 수정을 하고 싶으면 이걸 더블 클릭하면,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텍스트에서 더블 클릭 하면 이렇게 텍스트 편집이 나오고요. 여기서 색깔이나 이런 걸 또 내가 원하는 걸 지정할 수 있습니다. 됐죠? 텍스트하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조작 툴이라고 있어요. 조작 툴을 선택을 해봤어요. 근데 여기 지금 동그라미에서 사선 나와 있는 거는 활성화가 안 된다는 얘기죠. 텍스트 파일이라서 선택이 안 되는 건지 한번 클릭 해볼게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럼 이미지 파일에서 여기도 아무것도 선택이 안 돼요. 얘는 무슨 툴이냐면 아까 표준 만화 일러스트 그리는 툴에서 사용되는 게 아니고 만화 원고 그릴 때 컷을 나눌 때 사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자, 레이어에 만화 칸 소재에 추가 클릭하면 그냥 뭐 지정 그냥 클릭 해볼게요. 그러면 갑자기 선이 하나 떴죠. 그러면서 아까 동그라미 사선 표시가 없어지고 이렇게 얘를 움직일 수 있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만화 컷 사용할 때 쓰는 툴이기 때문에 이제서야 활성화가 된 거죠. 이렇게 돼 있고, 만화 칸 지정을 해서 뭐 이 안에다 만화를 뭐 캐릭터를 넣어도 되고 말풍선을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설정돼서, 자, 얘 컷이 좀 모양이 키우거나 줄이거나 요건 자유자재로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내가 분할, 자, 밑에 보면은 분할 툴인데요. 얘네 둘 같이 쓰는 거예요. 분할 툴이 있는데 얘로 사선을 쭉 그으면 두 칸이 되죠. 내가 만화를 두 칸으로 그릴 건데, 자, 여기에 만화 하나 그리고 여기에 또 캐릭터 하나를 그려서
만화 모양의 만화책처럼 그리겠다 했을 때 표시가 되는 거고, 컷을 좀 더 나누고 싶다 그러면 여기 또 분할 툴을 클릭해서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컷이 나눠지죠. 사이즈도 이걸 클릭해서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쭉쭉쭉쭉 만화를 그릴 수 있는 컷 분할 컷이 완성됩니다. 요건 나중에 만화 원고 할 때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은 스포이드 모양 스포이드 툴인데요. 스포이드 툴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색상을 이렇게 빨아들일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복잡한 그림 그릴 때 색깔이 막 여러 가지가 그려져 있을 때가 있잖아요. 뭐 요런 색도 있고 요런 색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색깔이 있었을 때, 섞여 있는 색이 막 이것저것 많을 때, 내가 이 색도 아니고 이 색도 아닐 때 그 색을 선택하겠다 그러면 스포이드 클릭한 다음에 그 색깔을 클릭해주면 여기에 해당 색깔이 선택이 돼요. 그러면 해당 색깔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이런 단색 같은 경우는 그냥 써도 되지만 내가 원하는 이런 미묘한 색깔 선택할 때는 스포이드 툴이 참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림 섬세하게 그릴 때 좋아요. 많이 쓰는 툴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손바닥 모양이 나오는데요. 손바닥은 그림 그릴 때 이렇게 위치 조정하거나, 예를 들어서 화면을 엄청 확대해서 섬세하게 보고 있을 때 이동을 하기 위해서 움직일 때, 어느 부분을 보려고 할 때 위치 조정을 할 때 쓰는 손바닥 툴입니다. 손바닥 툴 같은 경우는 모바일이나 탭 같은 경우는 손바닥 클릭해서 이렇게 조정을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뭐 브러쉬 툴을 선택한 상태에서 손바닥 툴을 왔다 갔다 하면 좀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PC 버전에서는 키보드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손바닥이 돼요. 단축키로 스페이스바 클릭해서 손바닥